주거 생활에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가 함께합니다. 톡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이른바 쿼터러블 악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제, 대출, 금리, 물량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년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변수들이 모두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 부동산 시장이 냉각게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보다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 수도권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같이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더욱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내년 주택시장이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약간 하락하거나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력한 그런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내년에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림 없던 집값과 전셋값이 내년에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요, 이제 1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이 올해보다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0.5%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수도권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 아파트 값은 하락하면서 전국의 집값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안전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보합되거나 약간 조정이 되겠지만 지방은 다르다. 지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1.0%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0.5%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집값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집값과 함께 전셋값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전셋값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집값하고 전셋값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전셋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특히 전셋값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미친 전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폭이 높았는데 올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소폭 상승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2, 3년간 아파트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물량을 대거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준공에 들어가고 입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대부분 보통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전세를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건데요. 지금 아파트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40만 가구를 내년에 입주 물량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전셋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자금 흐름이 좀 나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러고 보면 여러 가지 악재 요소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악재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정부의 규제입니다.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말 매달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올 규제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많은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주택 공급 물량이 최근 2, 3년간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안 좋아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입주 물량이 있는데 이런 이제 대출 규제도 함께 들어가면서 자금을 갚지 못하는, 자금이 융통이 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경제 성장률도 둔화가 됐고요. 또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북한의 핵 문제, 중국의 사드 문제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주변에 여러 가지 변수와 악재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그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조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6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려야 하는데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지금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계속해서 제시해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는 인상 신호가 굉장히 강하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일제히 따라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출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꼭 받기 마련인데 그 금리도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대출금리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역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작년에는 2% 이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최근에 좀 들어보면 5%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 대출금리는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 자산 100%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이 보통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자들은 당연히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그런 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상은 공공연한 사실일 뿐 그 속도가 참 문제였는데요. 그동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집 사는 분들도 상당히 늘었었는데 또 그만큼 투자 수요도 참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작년 지난해에 열기를 넘어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와 굉장히 연관이 깊었습니다. 금리 수준이 워낙 낮고 정부에서 대출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낮은 금리에다가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투자 수요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주택담보인정분 LTV하고 DTV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50%에서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그만큼 늘어났는데요. 2014년 23.7%로 조사했는데 2015년에 31.8%로 증가했고요. 2016년에는 30%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주택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싸고 대출도 잘해주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요. 2014년 다주택자 비중이
성장이 6.7%에서요. 2016년에는 무려 14%로 2배가 넘게 크게 뛰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대출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요.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 받는 것조차도 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상황이 180도가 아니라 360도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출 받기가 너무 쉬웠는데요. 요즘에는 대출의 문턱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일단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금리를 올렸고요. 대출을 받는 문턱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을 하면서 대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 DTI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DSR까지 도입이 되면 대출 문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사람이 대출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만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신용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몇 년간 일하고 또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이런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받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해서 집을 사는 건 이게 가계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이 될 텐데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이어서 세금 폭탄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세금 폭탄인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즉각적으로 시행하진 않고 계속해서 예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내년 4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도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을요. 만약에 내가 집을 팔게 되면 현행 기준보다 무려 최고 20%포인트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지금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로 보유세라는 게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너무 이제 여파가 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뜻 내놓고 있지 못하지만 내년에 아무래도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보유세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굉장히 큰 여파를 받게 되고요.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폭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고강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청약시장은 높은 청약 경쟁률과 그리고 고분양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달라질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 건 분양권도 마찬가지일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분양권 거래는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공공하게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요즘 나오는 분양권 거래를 보면요, 대부분 뭐 적게는 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이렇게 붙어서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한꺼번에 적용이 되면 분양권 거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분양권 전매세율이 1년 내의 경우에 차익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또 2년 이상은 6에서 40%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유기관하고 관계없이 양도세율이 50%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아파트를 팔든지 아파트 값이 오르기만 하면 거기에 세금이 많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가 도입이 되면 분명히 분양권 거래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규제 시행이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주 물량 증가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세금과 금리 그리고 대출 요인이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면 앞으로 입주 물량 자체가 증가한다는 건 공급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어떤 부동산 시장 환경을 또 만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 가운데를 입주 물량 과잉 공급을 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약 38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전국에서 입주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요, 44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7년까지의 평균인 29만 4천 가구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빈집이 늘어나고요. 대출을 못 갚아서 하우스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세 시장도 출렁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큰 문제는 이 중도금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또 잔금이 미납이 되면 건설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전반을 위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 증가, 과잉 공급은 기존 주택 시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과도한 입주 물량이 오히려 주택 시장을 냉각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줄 알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이 대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원리금 갚기도 정말 빠듯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사실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면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집을 처분하거나 할 때 원금을 내면 됐는데요. 이제 상황이 전혀 바뀌어서 매달 원금과 대출을 같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청약시장에 열풍이 불어서 집을 샀는데 이 대출을 갚기가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하우스푸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대출을 굉장히 옥죄면서 지금 고정금리가 아니라 이제 변동금리로 한 사람들은 조만간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하우스푸어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대출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값이 하락 기조를 안 보이고 있지만 내년 또 후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 하우스푸어가 나오고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전망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가 겹치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